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1일 국군의 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재명에 대한 위정교사 혐의 구형이 내려졌죠. 징역 3년.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다. 그래서 양형 기준으로 최고치를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5년이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상 이 최고치가 3년이죠.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렇게 구형을 하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1심 선고 날짜를 뒤로 쭉 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한승진 부장판사가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이 2년을 구형을 때리니까 한승진 부장판사가 이걸 11월 15일 선거법 1심 판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날을 잡았죠. 자, 그런데 어제 위정교사는 징역 3년인데 이걸 더 뒤로 뺐습니다. 11월 25일. 그래서 이재명의 1심 선고 1호는 결국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모든 것이 날아가지고, 그리고 1심 선고 2호는 그로부터 열흘 후 11월 25일 위정교사, 여기서는 금고형 이상이면은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자, 이 상황이 됐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선고를 구형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심에서는 징역형 1년 또는 뭐 한 10개월 그 정도 되리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선거법은 이 집행유예가 걸릴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집행유예가 걸릴 것이다. 자, 그런데 위정교사 과연 집행유예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집행유예를 안 붙이면은 법정 구속이 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이 되죠. 집행유예가 아니면은 1심에서. 그래서 이 집행유예를 위정교사에 붙이지 않는다면은 법정 구속 가능성이 이재명에게 생기는 거죠. 특히 이 사법방해, 이 사법질서 교란한 중대범죄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 재판부도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김동현 부장판사 외에 또 배석판사 2사람이 있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법정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11월 25일에 위정교사로 인해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저는 상당히 이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본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을 모면하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10월부터 바로 탄핵 정국에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장외 집회도 열리고, 국회에 민주당 의원의 이렇게 알선으로 해가지고 촛불 행동이라는 탄핵 주도 세력, 좌파 세력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이런 행사까지 열었죠. 이재명이 그걸 다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마 특히 11월에 2개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손절론이 당내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이재명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정국을 본격적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탄핵 소추안도 발의도 하고, 그것이 이제 통과시키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발의를 해서 특검법, 김건희 특검, 이 최상병 특검법을 빌미로 이 탄핵의 불쏘시개를 이제 쓰기 위해서 계속 그 특검법도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11월 25일 위정교사, 그러니까 1심 2호 선고죠. 1심 2호를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이 탄핵 정국이 순식간에 저는 종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야당도 이재명을 그때부터 손절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자, 그런데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 법조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자, 사례가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례가 있습니다. 위정교사로 법정 구속된 것. 그것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인데, 이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위정교사를 했는데 징역형을 계속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는 주로 징역형을 다 선고합니다. 벌금형은 거의 없습니다. 징역형을 다 선고를 하는데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박 전 시장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6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 본 사건 가지고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 박주원 전 시장이 이 집행유예를 없애야지, 그러니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없애야지 지방선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유례하도록 증언을 해달라고 증인 3명에게 위정을 시켰습니다. 위정을 시켰는데 지금 이재명이 김지성 씨에게 위정을 부탁한 거하고 똑같죠. 위정교사죠. 위정을 시켰는데 검찰이 이 위정시킨 것을 적발해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위정교사로 기소를 했죠. 그런데 1심 법원이 이중교사 1심 법원, 지금 이재명도 1심을 앞두고 있죠. 1심 법원이 지난 6월에, 얼마 안 됩니다. 지난 6월에 이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해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징역 10개월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위정을 한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서 모조리 다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위정교사로 법정 구속이 된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고 그 사례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안산시장이죠. 안산시장. 자, 그래서 이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다만 하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은 법정 구속이라도 회기 중이면은 그때 체포영장 때처럼 구속영장 때처럼 지금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정기국회가 계속됩니다. 정기국회가 계속돼서 회기 중이니까 이것도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2번 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죠. 그때 가결된 적도 있습니다. 가결된 적도 있죠. 그 2차 구속영장 때 찬성이 149표 나와서 한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 이탈을 해서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걸 기각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그때도 기각을 할 때도 어제 3년이 구형된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된 선례도 있고, 그리고 1차 때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데 그때도 사실 이 찬성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의 찬성, 이재명을 체포해야 된다는 게 139표였습니다. 139. 반대가 138표였는데 그때 왜 통과가 안 됐느냐 하면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돼서 139로 찬성이 139, 반대가 138, 한 표가 더 많았는데 그때 기권 무효가 있었죠. 거기 한 20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기권 무효와 반대를 합하면은 이게 158이 돼서 찬성이 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어도 부결된 걸로 처리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서 또는 뭐 조국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는 40명 남짓 이탈을 하면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1월 15일 날 선거법 확정 판결은 아니고 1호 판결이 나옵니다. 1호 판결이 나오는데 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은 날아가죠. 모든 것은 날아가고 거기다가 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대선 때 보존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 11월 15일에 1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게 거의 분명한데, 그리고 또 이게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면은 결정이 다 끝나죠.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신속 재판, 그리고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2심, 3심, 3개월 지키라고 지침을 내렸고, 또 법원 행정처도 선거법을 콕 집어서 일선법원의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10원 케이스가 되겠죠. 당연히 1심을 2년이나 끌기 때문에 2, 3심은 규정대로 딱 하게 되면은 늦은 봄, 내년 늦은 봄이면은 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떨리는 이야기죠. 자기 대권 주자가 없어져 버리는, 출마를 못하니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434억 원 폭탄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또 하나의 재판이, 유정교사 재판이 또 유죄가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서, 자,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왔다. 법정 구속을 이제 법원에서 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왔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탈자가 저는 40명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법에서도 이게 내년 봄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날아가 버리고 자기 대권 주자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434억 원 부담을 져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과 끝까지 가야 될까? 차라리 이재명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바로 열흘 후에 이 재판이 또 있고, 그 열흘 후에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시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흘 전에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쇼크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면은 당연히는 아니고 표결을 하면은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 40명 정도 이탈을 하면은, 40명이라는 게 조국당 12명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구속이 되죠. 이것은 저번에 유창훈 영장판사처럼 영장실질심사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만 통과가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이 빌드업 하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빌드업은 끝났고 탄핵에 돌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돌입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국정감사,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 10월에 국정감사가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마녀사냥, 이 김건희 마녀사냥을 통해서 탄핵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11월 15일에 하나가 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고, 열흘 후에 유정교사에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다면은, 빠르게 오히려 민주당 처음에는 약간 반발을 하겠죠. 좀 반발을 하겠죠. 개딸들도 있고 반발을 하겠지만은, 이미 구속돼 버린 상태에서는 그 반발의 추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단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이 상황, 총체적 난국인데 윤석열 정부에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초간단하고 확실하고 또 법대로, 또 법 감정에도, 국민 법 감정에도 맞는 방식은 이재명의 법정 구속이다. 11월 25일 법정 구속. 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